안녕하세요. 브레인업TV입니다. 브레인업TV는 아이들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채널입니다. 그리고 저는 한방신경정신과 박사이자 한의사인 천영호입니다. 오늘도 틱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들이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엄마와 아빠 사이에 조금씩 보는 관점이나 걱정의 차이가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. 남자아이가 놀다가 팔이 부러지면 엄마는 굉장히 크게 놀라고 막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래요. 그런데 아빠는 남자아이들은 크다 보면 팔다리 한 번씩 부러지는 거는 다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아빠도 어렸을 때 팔다리 한 번씩은 다 부러졌었거든요. 저도 사실은 어릴 때 다리가 한 번 부러진 적이 있으니까. 근데 만약에 딸이 다치게 되면 또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. 딸이 여자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피가 철철 나면 엄마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담담하게 약을 발라주는데 아빠는 혹시 그 다친 무릎이 깨진 곳에 흉이 져서 나중에 커서 이 딸이 치마를 입을 때 그 표시가 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하고 누가 너 밀쳐서 다치게 했어 그놈 누구야 하고 그렇게 많이 흥분하기도 하고 난리가 나죠. 이 틱장애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엄마는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틱이 더 엄마 눈에는 많이 보이죠. 그래서 걱정이 태산 같은데 아빠는 아무래도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아이의 틱이 좀 적게 보이기도 하고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도 합니다. 게다가 아빠들 중에는 그 틱이 이제 좀 보기가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이렇게 입을 댈 수 있으니까 하지 말고 참아봐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가 좀 틱을 좀 적게 하기도 해요. 그래서 이 틱이라는 거는 참으려고 노력하면 사라질 수 있는 의지의 문제다.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. 틱, 과연 참으면 없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? 사실 틱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을 때는 좀 참으려고 하면 좀 참을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제가 참을 수 있다라고 했지 틱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집에서 틱을 많이 해서 이제 많이 하면 엄마가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혹시 학교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 틱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아무개 그 학교에선 틱 하는 줄 전혀 몰랐어요. 학교에서 틱 하나도 안 해요. 이렇게 말해서 엄마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. 사실 학교에서는 틱을 참고 있는 거거든요. 보통 어머니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집에서 틱을 100을 틱을 한다면 실제로 학교나 밖에서는 한 절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참아지는 거예요. 참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공간에서는 틱이 나오는 대로 다 하지만 남이 있는 공간, 뭐 특히 조용한 공간 이런 데는 자기도 모르게 좀 참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틱이 좀 가벼울 때 이야기고 틱이 그 심해지는 그 단계를 탁 넘어지면 어느 정도 더 이상 심해지게 되면 틱을 참고 싶어도 참을 수 없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틱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.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음성 틱을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틱이 나오는 그 기전이 뭐냐 그러면 목에 생선가시 같은 게 걸리면 우리가 불편해서 그걸 이렇게 해서 그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기침을 하는데 실제로 틱은 목에 생선가시가 걸린 것도 아니고 목에 이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친구의 뇌는 그게 꽉 박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인데 집에서는 막 그렇게 내죠. 그런데 조용한 공간, 예를 들어서 뭐 독서실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한테 눈총을 받으니까 목이 막 불편하다고 느껴도 그 소리를 끝까지 참는 거죠.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을 정도가 되면 뭐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뭐 노래 가사처럼 위장을 해서 좀 숨기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. 참는 거예요. 조금 지저분한 얘기긴 한데 제가 또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. 장에 탈이 났어요. 그럼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그러면 방귀가 막 나오죠. 근데 우리가 방귀가 나올 때 집에 우리가 방에 혼자 누워있으면 방귀를 어떻게 하죠? 혼자 누워있는데 방귀 나오면 그냥 시원하게 방귀를 끼죠.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. 혼자 있는데 방귀를 억지로 참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남들과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? 그때는 최대한 방귀를 끼지 않으려고 최대한 참거나 혹은 못 참을 정도가 되면 자리를 피해서 밖에 나가서 끼거나 혹은 이렇게 앉아서 자세를 교묘하게 이렇게 탁 자리를 바로 앉는 것처럼 교묘하게 해서 방귀를 최대한 표시가 나지 않게 이제 작게 끼든지 그렇게 방귀를 끼게 되죠. 집에서 방귀를 계속 낀다고 아빠가 지적을 하면 아이는 아이의 배에 가스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아이는 그냥 방귀를 참거나 방귀를 몰래 끼는 것 뿐이에요. 아빠는 아이가 방귀를 안 끼니까 제 배에 가스가 안 차는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죠.
틱장애가 나으려면 배에 가스가 생기지 않아서 방귀가 안 나와야 낫는 것이지 방귀를 참는다고 해서 가스가 안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. 틱장애는 도리어 참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뇌에서 그것을 더 의식을 하기 때문에 틱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틱장애는 생기면 지적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온 것이거든요. 게다가 이 틱을 참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피곤한 일이어서 다른 것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배에 가스가 생겨서 계속 방귀가 나오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의 그 좋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? 틱장애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꾸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. 틱은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브레인업TV 천용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